네,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제 시작할 건데 저희는 이제 연속 시간 마커브 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목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일단 일단 제가 진행하는 1장과 2장에서는 연속 시간에서는 이제 이산 시간과 다르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연속 시간에 이제 마커브 체인에서 마커브 상식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알람 시계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네, 제가 다룰 개념이 이제 트랜지션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이제 인피니티스몰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제가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걸 네, 못하게 됐고요. 인피니티스몰이라는 거 이제 인피니티 말 그대로 인피니티스몰입니다. 무한히 작다는 뜻이죠. 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4장에서는 이제 연속 시간 마코브 체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상태로 수렴하는지 long-term probability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렇게 수렴하는 데는 어떤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네, 첫 장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마코브 체인이 이제 연속 시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네, 책의 순서대로 이제 간단 예제부터 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위크 0에서 이제 경주님 발표할 때 우리는 이제 마커브 체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비, 눈, 맑음 이 세 가지 날씨가 존재하고 이제 하루 단위로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xn이 주어진 상태에서 x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예시만 다뤘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 이 세 개 날씨가 이제 각각의 이제 날씨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에 증명하겠지만 이제 각 날씨가 지속되는 시간이 이렇게 지수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지수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평균 몇 시간 지속하는지 이제 이 3분의 1 역수로, 그러니까 사실은 3시간 평균 3시간이 지속된다는 게 먼저 이제 기분된 상태에서 우리 그게 이제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이 기분된 상태에서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지속 시간이 이렇게 3분의 1, 6분의 1, 12분의 1을 이제 파라미터로 가지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B의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평균 3시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단위 시간인 1시간당에는 평균 이제 3분의 1번 날씨가 바뀐다는 뜻이고, 이제 그걸 반영해서 지수분포의 이제 이 람다를 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제 TS, T 뭐야, TR이랑 TS 뭐 이런 표현이랑 이 람다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도 등장할 것이니까 네, 지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산 시간에서는 디스크리트 타임 이산 시간에서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각 날씨에 대해서 지속 시간을 고려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른다 정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연속 시간에서 이제 우선 마코브 성질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이 뒷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던 이제 이 마코브 성질의 정의이죠. 이제 S 시점의 상태 X와 그리고 전 S 전 시점의 모든 이제 U에 대해서 예, 그거 알고 이제 X 그 S T 플러스 S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 X 이제 S만 기분된 상태에서 예측하는 것과 네, 차이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 외에 이제 과거 상태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T 플러스 S 이 부분은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산 시간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듯이 xn이 기분된 상태에서 x 그 n 플러스 1을 예측했고, 이게 사실 여기 있는 1도 이거 사실 시점이 아니고 이거는 다음 상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도 시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마코프 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마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이 계속 없었는데 이제 등장한다는 거가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 우리는 이제 S 시점이 기본된 상태에서 이제 그 후로 T 시간만큼 떨어졌을 때, T 차가 T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p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이 t도 이제 변수 취급을 하는 거죠. t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에 따라서 p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t에 따른 함수 p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윅 0에서 슬쩍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타임 호모지니티 개념도 이제 연속 시간에 맞춰서 한번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음과 같이 이제 마코프 체인의 p가 이제 어떠한 시점과 시점의 차이만 같으면 차이가 지금 p로 같죠? 차이만 같으면 이제 결국 모두 같다라는 게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 시간에서 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차이가 이제 1인 경우만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 그 n 플러스 잠깐만 n 플러스 1 기분 n 뭐 이거가 이제 p x 1 기분 x 0 이런 식으로 다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차이가 1이 아니라 이 차이가 이제 t만큼 발생한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마코브 성질과 이제 시간 동질성이 네, 타임 호모지니티가 시간 동질성이죠. 네, 이거가 성립이 되면 각 t에 따라서 유니크한 전위 함수, 그러니까 트랜지션 펑션 pt를 네,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 동질성은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모든 MC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을에는 이제 눈의 지속 시간이 더 짧고 겨울에는 이제 눈의 지속 시간이 더 긴데 이제 겨울의 어느 시점에서 눈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2시간 후를 예측하는 것과 가을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눈이 올 때 미래 2시간 후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타임 호모지니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성질이 같다. 즉 뭐 가을에 눈 오는 게 예측하든 겨울에 눈 오는 거 예측하든 이제 항상 같다는 경우만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챕맨 콜모그로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면 이제 s 플러스 t 시간 동안 이제 i에서 j로 전할 확률은 이제 i에서 s 시간 동안 k로 전할 확률과 또 k에서 중간 선택 여기 k라고 하겠습니다. k에서 또 t 시간 동안 전해해서 j로 갈 확률을 곱해서 그린다는 의미인데 이 이제 이 p가 결국에는 이제 행렬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이제 우리가 행렬 곱을 할 때 우리가 각 원소 곱을 이제 더하는 부분이 있는 성질에 의해서 결국 이제 모든 중간 상태 k를 고려한 확률 이거를 이거 p1, p2 네, p1, p 해서 네, 전부 뭐 n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 n 개 이제 p를 다 합산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 ps 플러스 t를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과정들, 이 K를 거쳐가는 K1, K2, K3를 거쳐가는 이 과정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이 증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의를 좀 이렇게 그 증명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지금 i에서 s 플러스 t 시간을 지나서 j로 가는 확률이니까 결국 이제 네 이건 그냥 정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law of total probability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여기 써드리자면 이제 PA는 네 이건데 이제 A 그 B가 중간 과정이고 이제 A가 파이널 이제 목적지라고 하면 이 모든 B를 거치는 과정들을 이제 더해야만이 이제 A로 가는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K랑 이제 BK 기분 A를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곱해서 모두 합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성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네, 이 부분이 이제 x가 그러니까 시점이 0일 때 이제 i를 아는 것과 어, 네,
시점이 0일 때 i로 아는 것이랑 이제 시점이 s일 때 k를 아는 것은 상관없이 이제 x는 s 이렇게 마코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x 0 i를 이제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말했던 시간 동질성, 그 시간 간격이 지금 s 플러스 t s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간격이 유지된다면 이제 이렇게 s를 0으로 만들고 이제 이 s 플러스 t를 t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s를 빼줘도 양변에서 빼준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해줘도 이제 식은 등호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렬 곱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결국 네, i에서 이제 s 플러스 t 시간을 거쳐서 제로 가는 거는 이제 ps 곱하기 pt라는 결과랑 이제 같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의 과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ps 플러스 t는 이제 가능한 중간 시점 s에서의 모든 가능한 상태 k를 거쳐서 s 플러스 t 시점으로 상태가 전일 확률의 합산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네, 이 이제 중요한 이 증명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저번 주에 이제 포화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는데, 포화송 과정도 결국 연속 시간 마코프 체인이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이제 그거를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실 가져왔는데요. 네, 먼저 네, 이 파트는 네, 또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에 의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뭐 조건 확률에 그냥 정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포화성 과정에는 중요한 성질이 두 개 있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랑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인데, 네, 절대적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는 이제 정상성을 가진 증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점에 상관없이 네, 시점엔 상관없고 시차 t에 따라서 p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호모지니티랑 이제 유사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는 이제 다른 시간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개념들을 여기 증명 과정에 활용을 해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독립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서 네,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이제 P 뭐 A 교집합 B라고 하면, 네, 이거를 이제 A로 보고 이거를 B로 본다고 하면, 네, 결국 이제 이게 독립이라면 PA, PB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한 것이고, 결국 이제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대로 이제 분모를 써준다면 어, 네, 분모를 써준다면 결국 이제 이거 없어지기 때문에 네, PN 플러스 T NT 플러스 S 빼기 NS만 여기 남는 것이죠.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S에서 NS를 뺀 거는 결국 이제 NT에서 N0을 뺀 거는 같습니다. N0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션 인크리멘트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제 네, 앞에서는 이제 독립적 증가를 썼고, 지금은 이제 정상성 증가를 써서 네, 이렇게 결국 그 t에 따라서 포화성 과정은 이제 절대적 시점에 상관없이 시차 t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PT를 가지는 연속 시간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포화성 과정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PT를 가질 수가 있고, 이제 t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PT, 그러니까 t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체인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단계 차이, 그러니까 0에서 2로 가냐 그거 0에서 3으로 가냐 그거 차이나, 그다음에 이제 람다로만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t가 주어진 상황에서 pt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홀딩 타임 개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제 홀딩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상태 I에 진입해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즉 상태 I에 머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홀딩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TI는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갈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증명은 이제 TI가 이제 memory-less property 기억 없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보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증명 과정이 아무튼 뭐 조건부 확률 정의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코프 성질 쓰고 그다음에 또 타임 호모지니티를 마찬가지로 써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표시한 부분을 이제 양변을 이제 P, TI 플러스 T 이걸로 나누게 되면 어, 네, 기억 없은 성질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한 조건 없이 기억 없은 성질을 만족하는 연속형 확률 분포는 지수분포 때문이기 때문에 TI는 지수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교재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이걸 정식 만족하는 거는 지수분포밖에 없긴 한데 어떤 조건이 만족된다면 또 다른 분포 가능한 게 이제 뭐 경제에서 쓰이는 파레토 분포라는 게 또 가능하다고 해요. 어쨌든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메모리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거는 연속형 이거 지수분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TI는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홀딩 타임에 의해서 이제는 그 홀딩 타임에 반비례되는 네, 트랜지션 레이트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태 I에 머무는 시간 TI가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증명을 했고 이 지수분포에 람다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QI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 수통 1에서 지수분포를 배운 기억을 떠올려보신다면 당연히 지수분포의 람다의 역수가 지수분포의 평균이라는 것을 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전 날씨 예시에서 이제 뭐 눈이 오는 지속 시간이 이제 지수분포를 따른다 했고 이 평균 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네 TS는 이제 어 람다를 6분의 1로 하는 이제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분포의 람다는 이제 QS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쓰기로 하고 이걸 6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6분의 1을 이제 람다라고 하지 말고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네, 사실 네 6시간에 평균 한 번이 그러니까 6시간 평균 한 번 눈이 오는 상태가 바뀐다는 뜻이죠. 이거 왜냐하면 지속 시간이 6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1시간에 평균 6분의 1번 눈이 오는 상태가 바뀐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제 QI는 단위 시간당 이제 I를 벗어난다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평균 횟수, 즉 트랜지션 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QI가 0인지 아니면 무한인지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트를 부르는 용어도 교재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QI가 0이면 상태 I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홀딩 타임이 무한해지니까. 홀딩 타임이 무한해지니까 따라서 이거를 observing state라고 부르고 그리고 QI가 무한인 경우는 이제 홀딩 타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plosive state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조금 찍먹하듯이 다루고는 있지만 이제 연속 시간 마코프 체인에서는 이제 시차 t에 따라서 트랜지션 펑션 PT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룰 파트에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 이제 상태 변화만을 고려하는 이제 P 틸다를 이제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연속 시간 마코프 체인에서 이제 시간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이산 시간 이제 마코프 체인으로 바라보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 한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상태로 갈 확률을 구해주는데 좀 더 직관적이고 이제 이후에 나올 개념들에도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는 이제 P 틸다를 이제 Embedded Chain Transition Matrix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전에 이제 포화송 과정의 PT에서는 이제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다양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0에서 3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P 틸다는 이제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만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 1에서 2로 넘어가는 가능성만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1이
항상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두 칸 이상 전이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포화송 과정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뭐 대화원소 부분 여기 밑부분이 0인 건 똑같은데 이제 PET에서 0이 아니었던 원소가 이런 애들이 위에 애들이 여기서 이제 다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ponential alarm clock에 대해서 네,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재에 뜬금없이 이제 알람 시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캐리어를 체크인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캐리어가 이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기 레일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이 레일을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표현한 겁니다. 캐리어가 레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짐이 이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게 되는 입구가 여러 개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 무게를 재고 이제 직원이 캐리어를 이제 레일 위로 올릴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재 노테이션대로 하면 이제 여기를 상태 I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상태 I에 진입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구 A, B, C 앞에 이제 세 개의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알람 시계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이 알람 시계는 지수음표를 따릅니다. 어떤 지수음표를 따르냐면 이제 사전 정보에 의해서 이제 습득한 데이터로 수립된 네, 지수음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구 A로 들어가는 캐리어가 평균 이제 1시간에 12개라고 한다면 이 노테이션을 잘 보시면 이제 QIA는 12. QI가 뭐냐면 이제 I에서 A로 가는 상태 전이율. 그러니까 트랜지션 레이트가 그러니까 I에서 A로 가는 것이 단위 시간 1시간당 12번 발생하기 때문에 QIA를 12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TA는 이제 그가 알람 시계의 알람 시계 분포를 설명한 것입니다. 알람 시계는 12를 람다로 하는 지수분포를 따르고 이 TA 그러니까 입구 A에서의 홀딩 타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홀딩 타임은 그 람다의 역수였기 때문에 이게 12분의 1이 되겠죠? 12분의 1이 왜냐하면 이제 12분의 1이 한 12분의 1 시간이면 이제 5분이기 때문에 입구 A에서의 홀딩 타임은 이제 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은 이제 1시간에 12번 울리도록 랜덤하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제 입구 B에도 들어가는 캐리어가 이제 1시간에 8개라고 하면 1시간에 8번 울리는 알람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 앞에. 그리고 이제 QIC. 그러니까 1시간에 이제 입구 C로 들어가는 캐리어는 7개이기 때문에 QIC는 7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따르는 지수분포를 따르는 이제 알람 시계가 여기 설정이 되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는 이제 상태 I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벌써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거가 이제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QI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QI는 단위 시간 상태 I를 벗어나는 횟수였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 시간 1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12, 8, 7 이 숫자들을 그냥 더해주면 QI를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시간에 평균 27개 캐리어가 이제 레일 위를 벗어나서 ABC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일 위로 올라온 캐리어가 이제 입구 A로 들어갈 확률은 그러니까 PIA는 그러니까 QI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이제 27분의 12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계산은 이제 제쳐두고 이제 알람 시계가 이제 울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울리게 되면요. 입구 C 앞 알람이 울리게 되면 이제 그 울리는 즉시 이 C를 포함해서 A, B, C 모든 알람이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는 레일 위의 상태의 I를 벗어나서 이제 입구 C로 가고 네, 입구 C에서의 홀딩 타임은 또 다른 파라미터 QC를 따르게 되겠죠. 이 QC는 또 그 C에서의 또 어떤 새로운 경로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A, B, C가 있었는데 C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A, B, C 앞에 알람은 다 치워되고 C에서 또 이렇게 경로가 있으면 경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알람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알람 시계가 이제 또 여기에 올리면 일로 가고 여기 다 치워되고 여기 또 올리면 아니 여기로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경로가 결정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이제 끊임없이 진행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알람 시계 모델에서 제일 처음 제시되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알람 시계라고 이제 이름 붙였을까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 알람이 아무래도 사람한테 이제 빨리 일어나라고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알람이 울리는 순간 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알람이 무효화가 되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과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알람 시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각자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ABC 알람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시계라고 하면 그 서로 다른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거를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알람 시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체인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간에 어떤 순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을 적용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이거 제 나름대로 각색해 본 건데 이 손흥민 선수의 90분 동안의 움직임을 어떻게 모델링한다고 할 때 이렇게 수비, 중원, 공격 지역 세 개로 나누어서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트랜지션 레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이전 경기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수비, 중원, 공격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스테이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빠르게 가는 걸로 했냐면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걸 좋아하고 수비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하는 거는 이렇게 멈춰 있는 걸로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별로 안 웃긴가? 네. 그렇다면 이제 구해진 이제 6개의 스몰 큐를 람다로 가지는 6개 이제 람다로 가지는 이제 지수분포 6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각각 지수분포를 따르는 이제 6개 알람 시계가 각 경로에 설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원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1번으로 가거나 3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람 시계 이거 지금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 두 개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두 시계 중에 먼저 울리는 시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1번으로 가겠다면 또 다른 이제 이 빨간색이랑 이 검은색이죠. 검은색 시계에 의해서 다음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근데 이제 공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알람 시계 모델을 여기 적용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적합하진 않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힘든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공격 지역에 왔으면 공격 지역에 이제 3번에 왔으면 이제 이전에 수비 지역에서 왔는지 아니면 공격 이렇게 중원 지역에서 이렇게 걸어왔는지는 이렇게 다음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알람시계 모델의 그러니까 마코프 성질의 중요한 상황이고 이거 축구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격 지역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마코프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알람 시계라는 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좀 쓸모가 없다고 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마코프 체인이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 전혀 쓸모가 없나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와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또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확률 과정이랑 다음 움직임을 예상한다는 거가 이제 스포츠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축구에서는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마코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람 시계 모델에서도 이제 스테이트를 좀 여러 개를 하면 이렇게 1, 2, 3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면 선수의 이제 뭔가 예상 히트맵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히트맵이라는 거는 뭐 주어진 데이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스테이트를 그리고 또 스테이트를 이제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나올 다음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드리블, 패스 아니면 턴오버, 슛 이런 거를 스테이트로 해서
새로운 마코프 체인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 같은 이제 순환 스테이트 경우에는 음, 네. 순환 스테이트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한 이제 모든 큐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숫자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각원소가 0인 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상태가 바뀐 상황만 고려를 하고 있고 다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에서 시작하면 다음 두 가지 상태 중에 뭐야? 다음 두 가지 상태 중에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서 공 뺏겨서 수비로 갈 건가 아니면 계속 공격으로 갈 건가를 그 어떤 비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시간에 따라서 PT를 구성한다면 이거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PT는 이게 시간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원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T초 후에 중원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또 어쨌든 중원 지역에서 뭐 미드로 갈 것인지 아니 공격 지역 갈 것인지 수비로 지역 갈 것인지 그 각각의 지역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상태 변화만을 고려하는 P 틸다랑 이제 PT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제 알람 클락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대기를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등록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직원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줄을 서게 학생들이 줄을 서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는 거는 이제 최대 4명입니다. 4명 이후에는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직원의 일 처리 속도는 이제 5분에 한 명을 합니다. 5분에 한 명 한다는 거는 이걸 우리가 람다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1분당으로 바꾸면 단위 시간으로 바꾸면 단위 시간당 5분의 1명을 하는 거니까 이 5분의 1을 여기 넣어서 이제 학생 처리 시간은 이제 5분의 1 람다로 하는 이제 지순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의 도착 속도는 이제 5분당 한 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4분당 한 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분당 4분의 1명이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학생 도착 간의 시간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수분포 4분의 1을 남대로 하는 지수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에 있는 사람의 수를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거를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람 시계를 적용해서 네, 빨간 알람 시계는 이제 그 직원의 처리 속도를 모델링하는 것이고 파란 알람 시계는 그 사람들이 도착 속도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줄에 0명이면 여기서 이제 더 줄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빨간 시계만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0 그러니까 사람이 0명에서 1명으로 0명에서 벗어날 확률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로 무조건 가겠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고 줄에 근데 한 명이 되면 한 명이 되는 순간은 또 이렇게 어 0명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 아니 두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확률을 더해서 이제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0분의 9가 나오게 되고 이게 줄이 한두 세 명이 다 있는 경우에 네, 다 적용이 되겠죠. 근데 줄에 네 명이 있으면 이제 파란 시계만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이 도착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면 도착하면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맥스 4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Q4는 네, Q43이랑 같습니다. Q43은 4에서 3으로 4명에서 3명으로 갈 확률이죠. 이거는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P 틸다를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상태 전이만 보여주는 이제 P 틸다를 구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사실 쉬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9분의 4, P10의 9분의 4만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Q1이 이제 20분의 9였죠. 1에서 벗어날 확률 20분의 9 전체 확률 20분의 9에서 네 20분의 9에서 뭐 1 그 0으로 갈 확률인 5분의 1을 이렇게 분자로 해서 이제
5분의 1 나누기 20분의 9를 해서 9분의 4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P 틸다 역할은 한 행을 보면 행으로 보면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의 전이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커버된 내용이 이제 홀딩 타임 T 그리고 트랜지션 레이트 Q가 있었고 인베디드 체인 트랜지션 매트릭스 P 틸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올 내용이 이제 인피니티스몰 제너레이터 Q랑 그다음에 롱텀 프로베빌리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입니다. 다들 그 복습 스터디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같길래 이걸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 파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현이 형 발제 때 여기 보시면은 QI를 트랜지션 레이트이자 홀딩 타임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QI를 홀딩 타임 파라미터라고만 생각하고 상태 I에서 상태 J로 가는 전이율 QIJ를 트랜지션 레이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발제하는 파트에서는 앞서 나온 트랜지션 레이트의 개념을 극한을 이용해 정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일단 인트로부터 보면은 앞서 컨티뉴어스 타임 마크업 체인에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대신 트랜지션 펑션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P의 T는 시간 T가 지났을 때 각각의 상태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도만 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빨리 다른 상태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지도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즉 속도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P의 T만 있으면 앞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제 결과적 그림은 볼 수 있지만 P 프라임 T가 있어야 현재 얼만큼 전이가 일어날 기세인지, 즉 전이 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전이 속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순간의 변화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속도계를 보면 1시간 뒤에 어디 있을지도 우리가 대략 짐작하듯이 말콥 체인에서도 지금 전이율을 알아야 죄송합니다. 지금 전이율을 알아야 다음 시점의 확률 분포를 더 정확히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PAT는 어느 때 어디쯤 있을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것이고 P 프라임 T는 그 순간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속도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7.2에서 살펴본 트랜지션 레이트의 개념을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볼 건데 상태 I에서 상태 J로 가는 즉각적인 전이율 QIJ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건데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 시점 T에서 상태 I에 있을 때 T 플러스 H에서는 상태 J로 간다. 이런 확률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잠시만요. 넘어갈 때는 타임 호모지니어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성립을 하고 여기서는 트랜지션 펑션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미분꼴을 맞춰주기 위해 PIJ는 0 이거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미분 PIJ 프라임 0을 우리가 QIJ라고 할 건데 순간적으로 상태가 바뀔 확률을 나타내는 비율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태 I에서 상태 J로 가는 즉시 이동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속도가 클수록 그 방향으로 이동할 확률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커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B 프라임 제로를 이제 Q라고 두면은 Q 매트릭스를 제너레이터 혹은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Q의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를 모두 트랜지션 레이트인 QIJ를 나타낸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다이아고널 엔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Q의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QII는 마이너스 QI 즉 홀딩 타임 파라미터의 음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QII는 지금 P PII 프라임 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미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PII의 제로는 1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변하지 않았을 때 상태 i에서 i로 갈 확률이 당연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PIIH가 라는 이 그 확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서 보면은 QII는 마이너스 시그마 QIJ J는 i가 아닐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QI가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이제 홀딩 타임 파라미터인 QI를 정의할 때 I에서 나가는 이제 전이율들을 총합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QII가 마이너스 QI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 Q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오프 다이아고널 항이 모두 0 이상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QIJ인 그 트랜지션 레이트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수식적으로 확률의 성질 때문에 분자는 당연히 0 이상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프 다이아고널 항이 모두 0 이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각 행의 합이 0이다. 이건 아까 이제 다이아고널 엔트리인 QII를 봤을 때 마이너스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항이 모두 0 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아고널 엔트리는 자동으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트랜지션 레이트인 QIJ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상태 I에서 상태 J로 가는 즉각적인 속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제너레이터 Q의 경우에는 오프 다이아고널 엔트리로 트랜지션 레이트인 QIJ가 들어가고 다이아고널 엔트리로 홀딩 타임 파라미터의 음수인 마이너스 QI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아까 나왔던 이제 알랑 클락 관련 예시인데 여기서 이제 0에서 1로 가는 그리고 이런 다 트랜지션 레이트들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홀딩 타임 파라미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Q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다이아고널 엔트리에는 모두 홀딩 타임 파라미터의 음수가 나와 있고 여기 오프 다이아고널에는 트랜지션 레이트가 나와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앞에서 이제 QIJ랑 PIJ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었는데 해당 챕터에서는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복습 스터디 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forward equation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데 forward equation에는 t 시점 상태 확률과 전위율을 이용해 미래 상태의 확률 변화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 forward equation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t는 pt 곱하기 q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backward equation에서는 P'T는 Q 곱하기 P의 T라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앞에 곱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forward equation에 집중해서 살펴볼 거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엔트리 관점에서 식을 전개해 보는 건데 K는 J일 때랑 K는 J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전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이제 프루프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도현이 형이 발제할 때 나왔던 체프만 콜머그로프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P의 T 플러스 H가 P의 T 곱하기 P의 H 이렇게 곱으로 쪼개질 수 있고요. P의 T를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P0라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는 항등률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양측의 리미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거기 Q라는 식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롯데월드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아틀란티스 혹은 자유드롭을 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시간 t에 따라 사람들이 어느 줄에 서 있을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태 i는 아틀란티스 줄에 서 있다고 하고 상태 g는 자유드롭 줄에 서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트랜지션 qig는 아틀란티스에서 자유드롭으로 갈 즉시 전이율이고 GA는 자이로드롭에서 아틀란티스로 갈 즉시 전이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상태 확률 변화율인 P'T는 다른 상태로부터의 유입과 해당 상태에서의 유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즉 아틀란티스 줄의 변화율이 자이로드롭에서 유입되는 부분 그 변화량과 그 아틀란티스에 유출되는 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행렬 곱으로 표현해 주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은 각 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비교해주고, forward equation은 t 시점 상태의 확률과 전이율을 이용해 미래 상태의 확률 변화를 나타내주는 어떤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제너레이터 Q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주어져 있고, 어, P의 11 프라임 T는 P의 11 T 그리고 전이율 Q11 더하기 P의 12 그리고 여기서도 트랜지션 레이트를 곱해줄 건데, 이 부분이 Q의 11이 마이너스 QI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P의 11 프라임 T라는 식은 이제 어, 스테이트 2에서 1으로 유입되는 부분과 1에서 2로 유출되는 부분을 차로 이제 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행렬을 전개를 해보면 Q1은 람다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백월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 거예요. P 프라임 T는 Q 곱하기 P의 T라는 스칼라 방정식을 풀어보면 P0가 0이 P0가 1이라는 가정하에 P 프라임 P의 T는 이제 2의 TQ승이라는 이제 간단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이를 매트릭스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똑같이 2의 t의 q승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스칼라 방정식의 해가 2의 t q승인 것처럼 행렬 방정식의 해가 똑같이 2의 t q승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에서 익스포넨셜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 이에 대한 내용인데,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은 어, 익스포넨셜 펑션의 매트릭스 버전이고, 이는 무한급수로 정의되게 돼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R 코드로 이제 그거 P의 T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급수 형태로 정의된 P의 T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이건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이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월크오프 체인이 롱텀에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그 수식이랑 의미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TI는 홀딩 타임, 즉 이 스테이트 I에 얼마나 머무를 것이냐, 그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도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지수분포, 지수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QI를 람다로 갖는. 그래서 우리가 이 TI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 평균 시간이 QI분의 1, 그러니까 스테이트 I에서 QI분의 1 시간을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QI는 우리가 홀딩 타임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람다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분포에. 그 다음에 이제 QIJ는 I에서 J로 가는 전이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I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태들이 A, B, C, D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뭔가 단위 시간당 전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평균 횟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얘가 1, 2, 3, 4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요 QIA는 시간당 한 번 가게 되는 거고 QIB는 시간당 2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QI는 이제 I에서의 총 합 전이율이에요. 그래서 I에서 나가는 총 전이 횟수를 뜻하기 때문에 요거는 QIA 더하기 QIB 해서 QID까지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QI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인베디드 체인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인베디드 체인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내재된 상태 전이 자체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같은 개념을 빼고 상태 전이할 때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이산 시간에서의 말콥 체인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그 이제 P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PIJ로 PIJ는 Transition Probability, 전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P 틸다는 인베디드 체인의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 PIJ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서 QI분의 QIJ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I에서 A로 가는 게 지금 이게 전체가 QI는 10인데 그 중에 한 번은 A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10분의 1로 PIA는 0.1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개념이 Q라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인데요. 얘는 이제 요 필 틸다랑은 다르게 넌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고요.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그 전이율을 나타내는 행렬이기 때문에 네,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각 그 행의 합이 1이 되게 되는데 확률이니까 그걸 다 더하면 1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게 0이 됐었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이 대각 원소들은 마이너스 QI로 구성을 하게 되고 비대각 원소들은 여기 앞에서 구한 QIJ로 써주면 Q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가지고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조가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게 Markov chains for the long term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는 discrete이었던 거를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 파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limiting distribution인데요. limiting distribution은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말콥 시인이 어떤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되는지 그 분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고 요 continuous time Markov 체인이 이제 저희가
새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디스크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PIJ가 파이J로 수렴을 하면은 이 파이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n은 이제 그 전이 단계였죠. 그래서 전이 단계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파이J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파이J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했었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서도 개념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n이 아닌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시간 t에 대해서 t가 이제 수렴하게 될 때 t가 이제 무한히 커질 때 이 PIJ가 어디로 수렴을 하냐라고 해서 만약에 파이J로 수렴한다 하면 이 파이J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렴을 하냐이고 n으로 기준으로 했던 게 이제는 우리가 연속 시간이기 때문에 t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t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내용인데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률 분포였었죠. 그러니까 p를 곱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파이가 나오게 되면은 그 파이를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습니다.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P라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T라는 시간 변수가 생겼으니까 PT로 대체되는 것 말고는 이제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레마 3.1에서 뭐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반대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도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얼고딕 월컵 체인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이게 MCMC 할 때도 요게 중요해 가지고 한번 리마인더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한번 빠르게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코 체인이 얼고딕 하려면은 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irreducible, 모든 상태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수 있으면 B에서 A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상태가 서로 도달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aperiodic, 비주기성은 어떤 이제 irreducible한 markov chain이 일정한 주기 없이 아무 때나 어떤 상태에 다시 방문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aperiodic이라고 불렀고 모든 상태의 피리어드가 1이 되는 markov chain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finite한 expected return time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유한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finite한 markov chain이면은 다 만족이 되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제 state space의 개수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고딕 월컵 체인을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본 게 펀더멘털 리밋 티오렘이었습니다. 이 펀더멘털 리밋 티오렘은 이 얼고딕 월컵 체인의 어떤 유니크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결국에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고딕 월컵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고 지금 여기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서도 어떻게 비슷하게 이런 얼고딕 월컵 체인의 성질들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Fundamental Limit Theorem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ontinuous Time Markov Chain, 이게 이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이라는 뜻이고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의 Irreducibility랑 Periodicity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의 경우에는 어떤 0보다 큰 t에 대해서 PIJ가 0보다 크면은 이게 모든 상태가 도달 가능하다라는 얘긴데요. 결국에는 그냥 I에서 이제 J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 T에서라도 이게 한 번 전이가 가능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I에서 J로 갈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eriodicity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은 그 성질 자체가 이제 비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aperiodic인데 이게 왜 그렇냐면은 discrete에서는 우리가 전이 단계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처음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를 띠면서 전이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periodic이었는데 continuous time에서는 그 타임 자체에 주기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시간 이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은 특정한 주기에 딱 맞춰서 상태를 방문해야 하는 제한이 없고 그냥 상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상태 전이가 한 번 일어날 수 있으면은 요 레마가 이제 한 번 일어날 수 있으면은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한 번 우리가 I에서 J로 전이를 할 수 있으면은 컨티니어스한 타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뭔가 열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I에서 J로 가는 열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요게 discrete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열차가 5 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러면은 이 딱 5 분이 그 주기가 됐었다면은 이 continuous time에서는 기차가 사실 5분 후에 오든 7분 후에 오든 그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한 번 이동할 수 있으면은 그다음에도 문제없이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의 periodicity입니다. 다음에 이제 finite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은 그냥 그 state space가 finite 하면은 무조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또 irreducibility를 QI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도현님께서 이제 QI가 0이면은 일단 QI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전이율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어찌 됐든 전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QI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해당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할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I에 대해서 만약에 QI가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모든 상태가 다 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모든 QI가 0보다 크면은 그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은 irreducible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QI가 0인 스테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QI가 0이면은 전이를 못하는 거겠죠. 전이율이 없다는 거니까 전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QI가 0인 스테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absorbing state 그 QI는 0인 스테이트가 absorbing state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요 QI가 0보다 클 때, 요 irreducible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이 finite하고 만약에 irreducible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Markov chain은 자체적으로 이제 aperiodic하기 때문에 얼고딕 마르코프 체인에서 그 세 가지 성질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만족이 되면은 우리가 펀더멘털 리밋 티오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유니크 고유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결국에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컨티뉴어스 타임 마르코프 체인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티오름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행렬 상태로 우리가 보면은 요 대문자 파이가 있는데 대문자 파이는 그냥 각 요 행이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파이고 요것도 파이고 다 밑에도 다 각 행이 파이로 채워진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는 게 컨티뉴어스 타임 월크업 체인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 Q라는 제너레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이 이제 요 식을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파이가 컨틴 그 Q를 제너레이터로 갖는 컨티뉴어스 타임 월크업 체인이면은 요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 Q는 0이다라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요게 이제 if and only if이기 때문에 양방향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이가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하면은 파이 Q는 0이 된다. 이 방향을 먼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정의에 따라서 파이는 우리가 파이 p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요거를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p는 p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콜모고로프 포워드 이퀘이션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요거라서 요 PT를 우리가 PTQ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파이는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파이 PT가 또 파이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0은 파이Q, 파이Q는 0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었고, 반대로 파이Q는 0이다 해서 파이가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양변에다가 PT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0에다가 PT를 곱하는 건 그냥 0이니까 여긴 0이 되고, 여기에만 이제 PT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콜모그로프 이번엔 백워드 이퀘이션에 의해서 요 QPT가 P 프라임 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요런 식이 있는 건데, 요 미분이 0이라는 거는 요 미분 전에 우리가 미분하기 전에 어떤 상수함수 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상수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가 t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pt는 시간 t와 무관하게 일정한 컨스턴트 함수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요 파이 pt는 어떤 함수를 갖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모든 t에 대해서도 다 컨스턴트한 동일한 분포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 0은 아이덴티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i가 되면서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파이 pt는 파이기 때문에 또 파이가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어 요거를 짧게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자면은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렇게 있고 Q를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0이 된다라는 게 이 식에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얘를 한번 지금 매트릭스 곱셈을 요렇게 하면은 파이 1 Q11 더하기 파이 2 Q21 는 0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Q는 대각 원소들은 마이너스 QI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Q11을 우리가 마이너스 Q1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넘겨주면은 결국에
요게 되는 건데 요거의 의미를 조금 보면은 요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전체 시간 중에서 1에 머무를 시간 비율, 2에 머무르는 시간 비율, 3에 머무르는 시간 비율입니다. 그리고 Q1은 아까 말했듯이 1에서 나가는 전이율이 되고요. Q21은 스테이트 2에서 1로 가는 전이율, 얘는 3에서 1로 가는 전이율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요 좌변은 지금 1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우변은 Q1에서 나가는 그런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속도가 같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1으로 들어오는 이 속도랑 1에서 나가는 다른 상태로 나가는 속도가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스테이셔너리 분포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가는 속도랑 들어오는 속도가 어떤 상태에 나가는 속도랑 그 들어오는 속도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밸런스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는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 어 앞에 내용은 사실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직관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얘기였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희가 요 예시에서는 그냥 수식을 가지고 조금 한번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 7.14에 있는 예시 내용이고 제스라는 이제 신생아는 요 먹고 자고 놀고 요 세 가지 상태만을 가진 Continuous Time Work Chain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스테이트의 평균 그 홀딩 타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각각 어느 스테이트로 어떤 확률로 갈지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 홀딩 타임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이제 시간으로 본다면은 T2 같은 경우에는 30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30분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Q2는 요거의 역수였기 때문에 2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1은 1이 되고 그대로 3은 요거의 역수인 3분의 1이 지금 각 홀딩 타임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임베디드 체인인데요. 임베디드 체인은 그 전이 확률만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음에는 50% 확률로 놀거나 잔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있고 각각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플레이랑 슬립의 전이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고 똑같이 플레이도 그다음에 2분의 1 확률식으로 eat하거나 sleep하게 되고 sleep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항상 놀기 때문에 여기 probability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로 holding time parameter랑 embedded chain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한번 제너레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대각 원소들은 마이너스 QI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2, 1, 3의 음수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비대각 원소, 요 비대각 원소들은 아까 그 PIJ는 QI분의 QIJ다라는 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같이 보면은 Q it play는 Q2 곱하기 P 2P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Q2는 2였고 여기 2분의 1이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Q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분포를 찾고자 했는데 스테이셔너리 분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은 파이 Q는 0이 되는 그 파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 곱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3개의 방정식이 나오고 요거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파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14분의 1, 14분의 4, 14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 밑에 얼코드는 어 이렇게 일단은 뭐 패키지를 깔고 로드를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앞에서 구한 거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그 파이큐는 0 이다라는 성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PT를 구했습니다. PT는 E의 TQ승이라는 게 앞에 발표에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서 PT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펀더멘털 리밋 시오름에서 T가 무한으로 가면은 어떤 대문자 파이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자 파이는 각 행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때문에 요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각 행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한 요거랑 R 코드로 돌린 요거랑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게 하이라이트가 요게 아니고 이번엔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I가 0 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 QI가 이제 absorbing state가 되는 거였고 요 absorbing state에서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어떤 state i에서 absorption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mean time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continuous time markup 체인이 I1부터 K까지의 state space가 있다고 하고 observing state는 하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Q는 우리가 요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 먼저 일단 A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다 0이 되는 게 observing state에서는 우리가 전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이율 자체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T에서 A로 가는 거는 이렇게 그냥 별표를 해 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서 요렇게 해 놨고요. T에서 T로 가는 요 V가 우리가 지금 T는 여기서 transient state입니다. A가 이제 absorbing이고 나머지가 다 transient state가 되는데요. 얘는 이제 T에서 T로 가는 거는 이제 어떤 V라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요거에 인버스에 음수가 어떤 F라는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갖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펀더멘털 매트릭스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냐 하면은 이 각 원소들은 I에서 시작해서 J에 간 다음에 그 J에서 평균적으로 흡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이제 시간을 보내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역에서 시작을 해서 종착역을 우리가 observing state라고 하면은 이 역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내려서 여기서 뭐 좀 다른 이렇게 내려 가지고 뭐 다른 활동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보내는 시간 그게 이제 FIJ가 됩니다. 요 IJ.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J가 이 J에서 그러면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종착역에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observing state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요 FIJ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어떤 벌톨로미오라는 사람이 간경변증 환자의 간 질환 진행을 모델링을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월컵 체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간경변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암으로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 사망이 우리의 observing stat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델링을 해본 결과 Q가 대충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3에서는 우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observing state이기 때문에 3에서는 다른 상태로 갈 전이율이 다 0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transient에서의
요 전이율입니다. 그래서 요 전이율을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를 취하고 앞에 이렇게 네거티브 사인을 붙이면은 요런 함수가 나오고, 요 함수는 이제 우리가 요런 값들은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뭐 사전에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면은 observing time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시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증명은 교재에 있는데 조금 복잡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R 코드도 그냥 여기 제가 옆에 주석을 달아 놓긴 했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복습 스터디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베디드 체인이라는 거를 봤었는데, 임베디드 체인은 그 전이 확률만을 고려를 했었죠.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전이 확률을 보는 게 이제 임베디드 체인이었는데, 임베디드 체인에서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월크오프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과 임베디드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다르고, 얘네는 각각 이런 Q랑 P가 주어졌을 때 파이는 우리가 파이 Q는 0을 만족하는 파이를 찾으면 됐었고, 임베디드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푸사인데, 푸사인은 요 임베디드 체인, 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정의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제는 요 임베디드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푸사이를 구하면 사실 여기서는 P tilde 요 임베디드 체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다음 상태로 갈 확률이 2분의 1로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태가 좀 동일한, 우리가 각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두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좀 동일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확률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도 그냥 바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점, 네, 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어떤 상태 J에 이제 전이를 하게 되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여기에 또 머무르는 시간, 이렇게 두 가지가 요소가 있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그래서 이 전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베디드 체인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은 우리가 이 ti는 j라고 하겠습니다. j는 qj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합쳐가지고 임베디드 체인의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psi j였고, 파이 j라는 거는 파이 j라는 거는 이제 상태 j에서 보내는 시간 비율입니다. 여기 보면은 long-term proportion of time이고, psi j는 그 long-term proportion of transiti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j는 상태 j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 중에서 상태 j에 보내는 시간 비율이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간 중에서 우리가 상태 j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처음에 일단 j로 전이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 확률 요 psi j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됐으면은 이 psi j는 전체 전이 중에서 j로 갈 확률이니까, 네, 요 psi j 곱하기 여기서 또 이제 머무르는 시간 qj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셋의 관계는, 네, 이렇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 셋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요 J라는 스테이트를 볼 때 그냥 요 빈도만을 전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시간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요 파이 J는
일단 상태 J로 들어가는 빈도 곱하기 여기서 또 얼마나 머무를지 그거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파이 J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Continuous Time Markov 체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만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현님께서는 Continuous Time Markov 체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주셨고 여기서는 이제 전이뿐만 아니라 각 스테이트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지수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멀콥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거였고 또 알람 클럭이랑 트랜지션 레이트에서는 우리가 전이율에 대해서 봤었고 이거를 이제 전이 확률을 또 인베드 체인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제너레이터에서는 QIJ 그리고 Q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제 파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Continuous Time Markov 체인이 결국에는 롱텀 비헤비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한번 봤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는 이제 브라우니언 모션으로 알고 있는데 살짝 봤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상태는 다 디스크릿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상태를 가지고 또 컨티뉴어스 상태로 확장을 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점차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